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 1, 2단원의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시작할게요. 일단 자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석의 힘, 즉 자기력이 미치는 미치지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자기력이 자기력이 미치는 영역 또는 공간 뭐 이런 걸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어차피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력선은 말 그대로 뭐야?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쑤시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선의 형태로 가상의 선의 형태로 나타낸 게 바로 뭐다? 자기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선의 형태로 나타낸 거니까 자 뭐 근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알겠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하죠.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죠? 전류가 뭐를 형성한다?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앙페르의 법칙이다. 앙페르의 법칙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건 세 가지예요, 총. 직선도선. 두 번째는 원형도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레노이드. 자, 중학교 때는 솔레노이드라고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코일이라고 배우죠, 코일. 어, 코일.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직선도선부터 시작하면 오름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름나사의 법칙. 글씨 왜 이래? 오름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이렇게 판때기가 있으면 이렇게 꼽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전류를 요 방향으로 주면 자 볼게요. 요건 판이야. 그럼 전류가 쉽게 얘기하면 요런 판에다가 도선을 이런 식으로 꼽아놓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여기가 판의 아래, 여기가 위. 그럼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을 말아주고 이때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린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겠죠. 반시계 방향. 그래놓고 주위에 나침판을 이렇게 네 개를 놔보는 거야. 근데 고등 버전에서는 이 기초적인 개념은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반시계잖아, 그렇죠?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나침판을 쑤시고 들어가야 되니까 나침판에 S극, 여기는 N극. 그럼 이렇게 돌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 S극, N극 이렇게 돌고 쑤시고 들어가고 그럼 이쪽이 S극, N극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렇게 가고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 자 그러면 우리가 사방지표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자 이쪽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그러죠. 자기장의 방향. 그럼 N극이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는 북쪽. 여기는 N극이 이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는 서쪽. 여기는 N극이 이쪽으로 가죠. 여기는 남쪽. 여기는 N극이 이쪽으로 가죠. 동쪽.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해. 자기장의 세기. 자, 자기장의 세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직선도선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거리하고는 반비례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자기장은 약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거리와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분모로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자기장 만드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가 세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는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 그럼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 드디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함수는 비례상수가 붙게 돼 있어.
그래서 비례상수 K가 붙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공식 매우 중요해요.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원형두선 갈 거예요. 원형두선. 자, 원형두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볼게요. 물론 전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말아지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원형두선은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걸 원형도선이라고 불러. 그럼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흘러갔다, 이쪽으로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이 점에서는 원의 접선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돌아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자, 돌아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 경우는 각각의 오름나사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돼. 자,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반시계 방향, 여기는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겠죠. 자, 근데 여기는 쑤시고 들어가잖아. 그럼 아래를 향해야 되니까 시계 방향.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시계 방향. 그다음에 이렇게 들겠죠. 오케이, 맞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나침판 놓으면 알아서 똑같은 원리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 자, 중심부 5점이라고 부르는데, 중심부에서 자기장의 세기, 중심부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이라는 거리 R하고 관계니까 R하고 반비례, 역시 I하고 비례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근데 사실은 이 유형이나 이 유형은 필요가 없어. 버릴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가 설명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솔레노이드는 뭐냐? 이제 원통 말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내려올게. 말았을 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았을 때. 고등 버전에서는 얘네 세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았을 때. 오케이.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돌아서 내려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돌아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돌아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때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손톱이 화살표의 머리 방향을 향하게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엄지가 오른쪽 가리키죠. 여기는 N극이 되죠. 그럼 여기는 S극.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N극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강조하고 갈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자, 솔레노이드 외부는 자기 장이 N극에서 S극으로 갑니다. 근데 내부는요, 기억하셔야 돼. 이게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되니까 내부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내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야? 그러면 결국은 내부는 S극에서 N극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한 자기장이다. 균일한 자기장이야. 왜 그러냐면 이 자기력선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력선이 모여서 일정한 간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 근데 이거는 주요 유형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비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을 가문수,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가문수도 변수죠, 전류도 변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례상수 K를 갖다 붙이면 되겠다. 근데 여기도 K고 여기도 K고 여기도 K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K 프라임, 얘를 K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아시겠죠? 오케이.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알겠죠?
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봐봐요.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중요한 거 하고 갈게요. 여기에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할 거야. I 암페어. 여기도 전류의 세기가 I 암페어. 오케이. 그래놓고 여기에 거리를 D A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거리도 D B점이라고 할게. 여기에 거리도 D,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도 D, 그럼 여기 C점 하나만 더 그릴까요? 여기도 거리가 D, 여기 D점. 요것이 중요해요. 요것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요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합성자기장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합성자기장. 오케이. 합성자기장을 해석할 때는 첫째, 규칙이 있어. 첫째,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를. 자,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 상쇄시킨다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알겠죠? 그래서 방향도 큰 것의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어. 자, 그럼 갑니다. 얘가 지금 전류가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얘 기준으로, 자, 가 기준으로는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쪽은 쑤시고 들어가고 얘 기준으로 왼쪽은 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봐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쑤시고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화살표의 뒤야, 뒤. 자, 화살의 뒤인데 화살을 그리면 깃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십자가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화살을 딱 잡고 이렇게 돌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쑤시고 들어간다. 오케이? 아래로 뚫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화살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면 요 앞부위가 보이는 거야. 앞부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버리면 이거는 위로 나온다.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I라는 녀석 때문에 이 도선을 기준으로 요쪽은 다 뭐한다? 쑤시고 들어가는 거야. 그쵸? 맞아요? 쑤시고 들어가죠. 쑤시고. 그러면 봐. 요쪽 영역도 쑤시고 들어간다. 뭐 가. 요쪽 영역도 쑤시고 들어간다. 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반대로 잠깐만요. 요거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리자. 너무 복잡하죠, 그죠?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아시겠죠? 자, 깔끔하게 하나 다시 그릴게요. 자, 갑니다. 요쪽에다. 자, 일단 먼저 여기 라인부터 그리자. 여기가 D, 또 D, 또 D, 여기에 I 암페어의 가, I 암페어의 가, 나, 또 D, 또 D. 이렇게 갈게요. 여기는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 녀석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쑤시고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럼 요 영역은 쑤시고 들어간다, 가. 여기도 쑤시고 들어간다, 가. 알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야? 나온다, 가. 잠깐만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면 이제 나도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나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자, 그럼 얘는 오른쪽이 쑤시고 들어간다. 그렇죠? 쑤시고 들어간다. 나. 그 다음에 이쪽은 나온다. 나. 그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이쪽은 역시 나온다.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놓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는 그쵸? 스몰 k r분의 i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진짜 해봅시다. A점부터 갑시다.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성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즉 B가 플러스 B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가는 거리가 D죠? 그러면 스몰 k 거리가 D니까 D분의 전류는 I 플러스 그죠? 얘는 거리가 3D죠? 여기 3D 그죠? 그러면 K 3D분의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정리를 하면 K에 3D로 통일하면 되니까 3D로 통분하면 3D분의 그렇죠? 그럼 여기는 3I 플러스 I니까 4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A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 갈 겁니다. 자, B점은 들어간다, 나간다. 방향이 반대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반대면 빼줘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빼줘야 되는데 크냐 작냐를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돼. 크냐 작냐를 먼저.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B 가부터 먼저 구해보고 B 나부터 구해본 다음에 큰 것이 누군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B 가볼게요. 거리가 D죠? 전류 I죠? 그럼 스몰 k D분의 I가 됩니다. 나는요. 거리가 D죠? 그 다음에 전류는 I죠? 그럼 스몰 k D분의 I가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B 가나? B 나가 어떻다? 같다. 그럼 결국은 B 가 마이너스 B 나이도도 상관없죠? 어차피 뒤집어 까도 상관없어. 0이야. 그러니까 합성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오케이? B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꿀팁 드릴게요. 봐봐. 볼게요. 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도 해봐야죠, C. C는 뭐야? 얘도 어떻게 돼? 들어간다. 아, 그럼 안 봐도 비디오. 아까 얘랑 똑같은 자기장이 나올 거야. 왜? 플러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이 K 3D분의 4I가 되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요거고.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왜? B가 플러스 B나. 근데 뭐야? 여기 3D D. 그러니까 어차피 요 값을 그대로 훔쳐오면 되겠죠. 즉 얘는 K 3D분의 4I가 될 거야. 그럼 다른 점은 뭐야? 쑤시고 들어간다는 거죠. 쑤시고 들어간다. 얘는 나온다. 요게 다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D값 한번 해볼까요? D값은 어차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B가 플러스 B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갑니다. 갈게요. 더해주는 거니까. 자, 그럼 B가 가는 D, 2D, 3D, 4D. 그러면 K 4D분의 I. 자, 플러스 얘는 2D. 그럼 K 2D분의 그쵸? 2D분의 I가 되죠. 그럼 요거는 4D로 통분하면 4D분의 K죠. 4D분의 여기는 2, 3. 그럼 3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물어볼 수 있느냐? 합성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어디냐? 요걸 찾으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야? B, C 대 B, D의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B, C는 뭐예요? K 3D분의 4I 대 K 4D분의 3I니까 요거는 결국은 약분 그러면 D와 I도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3분의 4 대 4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1을 최소공배수 12로 곱해줘 버리면 그럼 얘는 16 대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현재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야. 우린 지금 기본기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자, 이번엔 똑같은 유형인데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오케이? 자,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생각해보고 이제 볼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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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놓고 D 좀 더 그립시다. D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놓고 이번에 요렇게 전류의 세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아시겠죠? 자, 전류 세기 다른 건 문제풀이 유형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기를 A점, B점, C점, D점, E점, 잠깐만요. 굳이 두 손이 있는 데는 안 찍어도 되지. C점, D점, E점. 자, 이건 우리는 다 구하지 않고, 얘는 1, 2가고요. 얘는 1, 2인데, I암페어가. 다 구하지 않고, 일단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가 여긴 지점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기장의 세기가 여긴 지점 한번 찾아볼게. 아, 근데 이 사이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있으려나.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얘 때문에 어떻게 돼? 들어간다. 그럼 여기는 들어간다, 가. 자, 그 다음에 얘 이제 이쪽은 나온다, 가죠. 가. 자, 그럼 얘 때문에는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뭐야? 들어간다, 나. 여기도 들어간다, 나. 그죠? 오케이. 나.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온다, 나. 자, 일단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경우는. 그죠?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찾기가 어려워. 그러나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는 알겠어. 어디? 여기 또는 어디에? 이쪽에 존재할 거야. 왜? 들어가고 나오니까. 그러면 요 안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뭐 여기는 어차피 합해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 유형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A는 뭐? 얘가 2D분의 I, 그쵸? 가는. 그러니까 A는 B가는 K 2D분의 I. 그 다음에 B나 비교해줘야 되죠? 크기 찾아야 되니까 K분의 4D. 그죠? B나니까 4D 분의 I. 그죠? 맞나요? 4D분의 I. 만약에 얘가 전류가 2I 암페어라고 하면 여기가 2I가 될 거야.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죠. 맞나요? 그쵸? 얘가 2I라면 4D분의 2I가 되고 약분하면 2D분의 I가 되니까 이 경우는 여기가 또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안 되지. 자, 제가 2I로 바꿀게요. 그러면 2I로 바꿀게요. A를.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큽니까? 얘는 4D분의 2I니까 요거 약분하면 K, 그쵸? 2D분의 I. 그럼 요 녀석하고 가는 나오는 거고 얘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합성자기장은 어떻게 구한다? 이때 합성자기장은 K 2D분의 I 마이너스 K 2D분의 I에서 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전류를 2I로 수정했더니 찾아졌네. 그죠? 자, C점. B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알겠죠? 아, B점 해드립시다. 자, B는 K, B가가 K, D분의 I. 자, B나는 K, 3D죠. 그죠? 3D 분의 2I. 근데 얘는 들어갔어요. 아, 나왔어요. 얘는 들어갔어. 그죠? 그럼 얘는 뭐야? D분의 I니까 1이고 얘는 3D분의 2I니까
1보다는 작겠네? 그럼 이네 됐네. B가 마이너스 B나가 합성자기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 구해보면 B가가 K D분의 I 마이너스 K 3D분의 2I. 그럼 결국은 요거는 K 3D분의 3I 마이너스 2I니까 I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큰 거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되셨죠? 자, C 해봅니다. 둘 다 합해지는 거예요. C는 보나마나 그냥 합해버리자. B가 플러스 B나 들어간다. 그쵸? 그럼 이거는 자 K D분의 I 플러스 K 이번에도 D분의 2I. 그럼 요거는 K D분의 3I. 그리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D 갑니다. 자, D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구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대로.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요 기준으로 또 2D였어. 그럼 얘 기준으로 2D인 이점에서 우리가 이점에서 합성자기장이 역시 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점은 확인할 거야. 자, 일단 들어가는 가부터 자 4D죠? 그러면 B가는 K 4D분의 I 그죠? 자 B나는요. B나는 얘가 나잖아요. 2D분의 2I인가요? 그쵸 2I네.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K D분의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야? 얘가 큰 거니까 이번에 합성자기랑 B는 B나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놓고 당연히 얘는 얘가 크니까 수식으로 나오겠죠. 자 갑니다. 그럼 요거 구해주면 B나가 K 2D분의 D분의 I였지. I'm sorry. D분의 I 그죠? 마이너스 K 4D분의 I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결국은 이것은 K 4D분의 어떻게 됩니까? 4I 마이너스 I니까 3I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꿀팁 드릴 거야. 잘 봐봐. 전류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합성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나타나는 곳은 요 사이야. 둘 사이. 이게 꿀팁이야. 그래서 찾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이 도선의 외부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머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 조금 어렵죠. 그 두 번째는 뭐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K D분의 I를 B라고 치환한대.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K D분의 I를 다 B로 치환해서 해석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그냥 B, 이 경우는 3분의 2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기장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 푼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유형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유형 하나만 더. 자기장에서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유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봐봐. 잘 봐봐. 볼게요. 자기장에서 이런 유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XY 평면에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여기 전류 I래. 여기도 전류가 I래. 이런 유형. 그럼 이런 유형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가니까 이거죠? 그럼 결국은 뭐야? 얘는 쑤시고 들어간다. 얘를 나라고 하고 얘를 가라고 할게요. 그럼 쑤시고 나 때문에 쑤시고 들어간다. 나. 그럼 여기도 쑤시고 들어간다. 나. 그럼 여기는 나온다. 나. 여기도 나온다. 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번엔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이쪽 쑤시고 저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쑤시고 들어간다. 가. 쑤시고 들어간다. 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온다. 가. 여기도 나온다. 가. 그러면 이 경우는 합성자기장 B값이 0인 곳이 나타나는 곳은 결국은 어디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까? 어디밖에 없을 것이다. 어딜까? 여기죠. 또 여기죠. 그러니까 1, 3, 4분면에서 합성자기장이 0인 곳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형을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